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클래식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 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순주 아나운서가 중요한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참여를 못하게 됐고, 정순주 아나운서가 없으니만큼 제가 오늘 정순주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임영철 해설위원, 장지현 해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평안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옷도 사 입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평안하시죠라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한테 하는 거잖아. 네. 역시 1896년 맞아. 이질감이 없죠. 제가 대답하는 것도 이질감이 없잖아요. 뭐 장 의원님도 별일 없으시죠? 그거 봐요. 별일 없는 거로 바뀌잖아. 여긴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나는 별일 없죠. 네, 젊게 사신다는 거예요. 네, 별일 없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 클래식에서 두 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눠볼 주제는 A매치의 기간이 돌아왔고, 이 A매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비롯해서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열리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우에는 역시 이란과의 승부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란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란과 우리 모두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뭐 요즘 많은 또 팬들의 관심사처럼 과연 우리가 이제 FIFA 랭킹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월드컵 조추첨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당연히 가게 되겠고, 또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시아존에서 이란을 그래도 한 번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2011년에 이란에게 아시안컵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7경기를 했는데 3무 4패입니다. 이란에게는 우리가 뭐 상대 전적, 전체 전적으로도 뒤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승리를 거둬본 기억이 좀 너무 오래됐고, 또 우리 홈에서 이란을 꺾은 거는 17년 전이에요. 무려 2005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시아 권역에서 한 번쯤은 이란을 그래도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뭐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타대륙도 팀들과 경기를 하더라도 더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란을 우리 홈에서 꺾는 모습을 보고 싶다. 게다가 또 이번에는 정말 관중이 거의 매진 사례가 돼서 오랜만에 카드 섹션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또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란을 꺾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임영철 해설위원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기면, 우리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손실이 크고요. 여기에 또 이란은 중요한 선수들의 어떤 징계 결장까지 있는데, 두 팀의 어떤 현재 상황을 좀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로서는 좀 손실이 큽니다. 미드필더 쪽에 특히 저는 손실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은 일단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있고, 좌우 풀백에도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있죠. 홍철과 이용, 이렇게 4명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엔트리에서 빠지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또 미드필더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엔트리를 보면 일단 김진규 선수가 아쉽게도 이번에 코로나로 좀 빠지게 됐고, 지금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도 코로나 확진으로 이번 엔트리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상호, 여기에 백승호까지 코로나로 이제 제외가 되면서 이들을 대신해서 원두재, 고승범, 조영욱, 그리고 남태희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이제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란의 경우도 공격진 쪽 저는 이탈자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한바크시 선수, 그리고 고도스, 타레미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고요. 엔트리에서 아예 빠지게 됐습니다. 모두 공격 쪽 자원이기 때문에 이란 역시도 창끝이 좀 무뎌졌다고 표현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미드필더의 핵심인 에자톨라이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빠졌고,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한 오른쪽 풀백 모하라미 선수도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면서 오른쪽 풀백과 미드필더 쪽까지 이란도 결장자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고도스 선수는 뭐 주전으로 뛰는 경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체 멤버로 뛰는 경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주전 정도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나머지 4명이 중요하죠. 네. 에자톨라이 선수, 모하라미 선수, 여기에 타레미와 자한바크시, 이 4명은 이란이 뭐 어떤 포메이션을 구축하든지 간에 이 4명은 사실 붙박이 주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도스 선수까지 포함하면 이란은 주전 선수 가운데 한 4.5명 정도는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들을 또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또 중요해지는데, 장지현 위원께 이제 마이크를 좀 넘겨보면, 임영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대목 가운데 가장 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역시 우리가 황인범 선수로부터 시작이 돼서 미드필드에서의 좀 공백이 많다. 그런데 사실 황인범 선수가 처음에 딱 빠졌을 때는 일단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 평가전들을 통해서 또 김진규 선수의 능력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김진규 선수가 대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겠지만 여기서 김진규 선수가 또 안타깝게 빠지게 됐고 그러면 김진규 선수가 빠지면은 백승호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또 메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여기서 또 백승호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역시 관건은 우리가 현재 시스템에서 미드필드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로 일단은 좀 모아질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장 의원님 생각을 좀 들려주시죠. 그래도 이란과 비교를 했을 때는 큰 틀에서 우리가 7, 8차전에서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우리가 5, 6, 7, 8차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플랜 A에 대한 베스트 11은 나름 구상을 좀 해놓은 듯한 모양새였거든요. 그것은 역시 정우영 선수가 6번 롤을 맡으면서 이재성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빌드업에서 관여를 해주고 또 창의적인 역할을 황인범 선수가 맡는 이런 운영이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손흥민과 황의조 또 황희찬 선수까지 이번엔 다 들어온 상황에서 허리라인은 황인범 같은 창의적인 존재의 공백 정도만 제외하면 우리는 권창훈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그 역할을 교대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롤까지 또는 부분 전술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물론 홍철과 이용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우린 또 김진수와 김태환 선수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두지 않는 정도의 4백 운영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축 라인이 많이 빠진 이란보다는 그래도 베스트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전력 손실이 그래도 조금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 일본과 이란에게 FIFA 랭킹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벤토가 계속 승률이 좋으면서 29위까지 올라왔고요.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11년 만에 이란을 잡을 기회가 분명히 생겼고 또 우리 홈구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본선 나가면은 이란보다 강한 팀들과 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평가전의 일환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란 같은 팀을 이길 수 있어야 우리가 본선에서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또 경쟁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란 잡고 랭킹도 올리면서 이란과 일본의 이 FIFA 랭킹 차를 우리가 확실히 좁힐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아시아의 호랑이로서 3강 체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오히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모든 풀 전력을 통해서 꼭 잡았으면 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이제 살짝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잠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권창훈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란의 상황이 아주문의 원톱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아미리 같은 선수가 아마 미드필더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물론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허리 라인이 에자톨라이가 빠지면서 상당히 약해졌거든요. 그럼 기존에 이제 누르라이 같은 선수에 고도스 선수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마땅한 중원 라인을 형성하기 힘들고 물론 이번에 센터백은 카나니 선수를 이란에서 자체 징계를 내렸다가 이번에 한국전 때문에 내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센터백 라인은 있지만 측면 수비는 또 약해졌거든요. 지금 아미리가 만약에 조금 포지션을 바꾸거나 하면 그러면 왼쪽 수비, 오른쪽 수비에 또 주전 풀백이 지금 징계로 빠진 상황이라면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최종 예선 단계에서 조규성, 황의주 투톱도 써봤거든요. 공격적으로 조금 가보자. 아예. 그리고 상대는 원톱이고 아무래도 공격 파괴력이 조금 줄었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또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드필더를 조금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4-4-2 같은 포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아마 공격적으로 조금 변화를 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그거는 벤투 감독이 요즘에 투톱 운영에 있어서 두 선수가 측면 플레이 움직임들을 다 병행하면서 투톱 운영이 됐고 또 그 상황에서 황의조 크로스를 통해서 조규성의 골도 나왔었기 때문에 벤토가 이 투톱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 흐름에서는 이 투톱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과감한 좀 기용도 현재 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철 의원님은 요 의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톱도 제법 흥미로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조규성, 황의조의 호흡이 괜찮다는 건 최근의 매치를 통해서 좀 보았었고 그리고 또는 손흥민 선수가 세컨 스트라이커로 간 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 놓고 송민규 선수 들어가면 되니까 왼쪽에 그래서 여러 조합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현재 있는 스쿼드 풀에서
이번 이란전만큼은 좀 공격적인 운영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시리아전처럼 센트럴 손의 기용 이게 4-2-3-1 전술에서 나왔던 스타일이고 그때 송민규 선수가 왼쪽에 나왔었죠. 송민규 선수가 전북에서는 물론 최근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벤투 감독이 좀 잘 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소속팀에서의 폼과 무관하게 송민규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 A매치에서 주규성, 황의조의 투톱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투톱을 쓰거나 공격진의 숫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조규성, 황의조의 투톱을 그냥 꺼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게 되고요. 아니면 지금 황인범 선수의 빈자리를 아마 원래였으면 백승호 선수를 저는 첫 번째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란전에 상암에서 열렸던 이란전에 백승호 선수가 그때 A매치 데뷔전이었는데 3선 미드필더로 벤투 감독 보는 앞에서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 경기도 이제 비기긴 했었지만 근데 그 경기처럼 백승호 선수를 쓸 것 같았는데 코로나. 김진규 선수도 최근 A매치에서 워낙 검증된 활약을 보여줘서 당연히 쓸 법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빠졌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권창훈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원두재 선수를 또 3선에 쓰는 것도 방법이고 이거는 만약 정우영 원두재를 같이 쓴다면 밸런스를 생각한 조합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우영 원두재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은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이란이 조금 약화된 것을 틈타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자는 그런 정신과는 좀 배치돼요. 조금 배치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두재 선수를 최근 대표팀에서는 쓰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슈퍼루키. 한 명의 또 다른 신의 선수를 쓰는 건데 아마 많은 수원 팬분들과 김천의 팬분들은 고승범 선수가 대표팀 경기를 뛰는 것도 좀 바라실 것 같아요. 네, 고승범 선수 요즘 K리그에서도 폼은 여전히 네. 좋아요. 사실 저도 한번 꼭 보고 싶기는 한데 근데 하필 이번 경기가 이란전이라는 점은 고승범 선수가 바로 데뷔를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였으면은 할 네. 만도 한데. 네. 그래서 고승범 선수를 과감하게 쓸 가능성은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렇다면 미드필더에서 원두재도 아니고 고승범도 아니다. 그러고 남태희 선수를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남태희 선수도 최근 대표팀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당장 원두재, 고승범, 남태희 다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공격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텐데 우리가 그 시리아전 때도 센트럴 손을 썼을 때 밸런스가 조금 불안한 그래서 역습에 조금 우리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이란의 공격진이 좀 창이 무뎌졌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조규성, 황의조 투톱을 쓰는 것도 우리가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줄이고 나가자는 부분에서는 불안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최근에 대표팀에서 권창훈 선수를 썼던 방식과는 다르긴 하지만 아마 권창훈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로 두는 방식으로 그래도 우리가 숫자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란을 상대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게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님은 지금 뭐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 포진도 있지만 네. 투톱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신 것 같고 이명철 의원님은 투톱을 쓰면서 미드필드 숫자를 줄이는 것은 센트럴 손이 됐건 아니면 황의조, 조규성의 투톱이 됐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이란이 약화됐다고 해도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권창훈 선수 중앙 미드필드 확률이 좀 높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네. 처음에 얘기했던 베스트 라인업 체계에 대한 말씀 있죠. 그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권창훈 선수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중앙으로 올 것이 좀 그럴 유력하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뭐 빈투 감독 마음대로 하시죠. 지금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또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란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그 이란이 물론 약화되긴 약화됐지만 저는 이란의 그 스코치치 감독도 어떻게든 이란을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은 형태로 선수들을 유효적절하게 기용할 수 있는 바탕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일단 이란이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플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에자톨라이 선수가 미드필드에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기성용 선수나 이런 정도 중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에자톨라이 선수가 빠진 건 분명히 이제 미드필드에서 공수양면에서 손실이 크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선수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란은 두 가지 포진이 가능합니다. 이란도 4-4-2가 가능하고 4-3-3 혹은 뭐 4-1-4-1 이런 형태가 가능한데 이란이 만약에 두 명의
중앙에서 수비를 좀 할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미드 누라프칸 선수가 있거든요. 누라프칸 있죠. 요 이제 누롤라이 선수와는 이제 다른 선수입니다. 이 누라프칸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레프트백으로 많이 뛰어요. 그런데 레프트백 자리에도 또 올 수 있는 선수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누라프칸 선수는 레프트백도 가능하고 센터백도 가능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누라프칸 선수를 중원으로 이동시킬 확률이 저는 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아미리 선수가 왼쪽 그냥 풀백이 될 그대로 가능성도 아미리 선수가 있겠네요. 볼 수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아미리 선수 풀백 가능성보다도 지금 멤버 구성에서는 위쪽에도 빠지는 선수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자한바크시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저는 아미리 선수가 이번에는 중앙 미드필더가 됐건 윙어가 됐건 올릴 위로 것이다. 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란이 구축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럼 이제 레프트백은 누가 보느냐? 아미리 선수는 사실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윙어 역할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레프트백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번에 자한바크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미리는 중앙에 이른바 메잘라 같은 위치로 오거나 만약에 4-3-3을 쓴다면 혹은 뭐 4-4-2나 4-3-3에서 아미리가 레프트 윙으로 올라올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이고 그럼 이제 레프트백 자리가 아까 제가 누라프칸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볼지도 모른다. 아미리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윙어로 나올 확률이 꽤 있다. 그러면 이제 레프트백이 문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레프트백 자리는 2명의 선수가 가능한 선수가 더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베테랑 노장인 하지사피 선수가 하지사피. 레프트백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하지사피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하지사피를 레프트백에 놓는 것보다는 제가 예상하는 레프트백은 밀라드 모하마디 선수입니다. 이 레프트백이 또 하나 있어요. 밀라드 모하마디라고. 그래서 사실 이 위치는 그러니까 아미리가 뛸 수도 있고 밀라드 모하마디가 뛸 수도 있고 누라프칸이 뛸 수도 있고 하지사피가 뛸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시키면서 어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이란으로서도 가능한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누라프칸은 중원으로 간다. 아미리는 윙어 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자리가 남는데 하지사피보다는 저는 밀라드 모하마디의 가능성이 높다. 왜? 좀 젊은 선수가 와야 돼요. 하지사피 선수가 물론 이제 어떤 포지션이든 조커 역할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선발로는 대한민국 상대로는 약간 부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백 자리가 그런 형태로 누라프칸과 아미리가 비우고 다른 위치로 간다면 아마 이 자리는 제 생각에는 밀라드 모하마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가 모하라미 선수가 사실은 공수 양면에서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모하라미 선수 빠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포지션 빠지는 것보다도 이란이 좀 타격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다니알 에스마일리 파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예상하는 언론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코치치 감독과 일면식도 없지만 제가 스코치치 감독의 여태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냐면 정말 새로운 아직까지 경험이 아주 거의 없는 선수, 국가대표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들로서 뭔가 실험을 가져가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여태까지 같이 많이 뛰어봤던 선수들로 뭔가 팀을 채운다. 이런 성향이 저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서 이 오른쪽 백 자리는 저는 마지드 호세이니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센터백을 많이 보지만 라이트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센터백 겸 라이트백까지 되는 선수이고 에스마일리 파르 선수는 국가대표 횟수가 제로인데 비해서 마지드 호세이니 선수는 국가대표 횟수가 14차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센터백 성향이 좀 강하긴 하지만 라이트백을 봐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라이트백 자리는 오히려 경험이 일천한 에스마일리 파르 선수보다는 마지드 후세이니 선수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예상하는 4백은 밀라드 모하마디, 칼릴 자데, 카나니, 마지드 후세이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를 이제 3명의 중앙 미드를 둘지 뭐 2명을 둬서 4-4-2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라프칸이 한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롤라이와 더불어서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미드를 쓴다고 하면
아미리 선수가 또 메잘라 자리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라프칸이 가장 아래쪽에서 지키고 누롤라이를 약간 박스 투 박스로 쓰고 아미리 선수가 또 역시 메잘라에서 약간 이제 더 공격형에 가까운 역할을 맡는 뭔가 이런 3미들도 가능하고 2미들을 쓴다면 누라프칸과 누롤라이의 2미들로 가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럴 쓸 경우에 그럼 이제 아까 자한바크시 선수도 빠졌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아미리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윙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미들에서는 아미리 선수가 아마 중앙 미드필더로 갈 겁니다. 메잘라 위치로 갈 거고, 그런데 만약에 2미들이 됐을 때는 저는 아미리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간다고 봐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골리자데 선수가 있습니다. 골리자데 선수는 자한바크시 선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같이 이제 양 윙에서 주전을 뛰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벨기에 리그에서의 폼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더라도 골리자데가 한쪽을 맡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2미들일 경우에는 아미리가 왼쪽 가고 골리자데가 오른쪽 가면 되고, 3미들을 써서 아미리가 중앙으로 갈 때는 골리자데와 저는 토라비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토라비 선수는 뭐 두 분 잘 아시다시피 베테랑 아닙니까? 국가대표에서. 그래서 역시 경험이 많고 득점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골리자데 토라비냐 혹은 골리자데 아미리냐 이런 정도로 저는 양쪽 윙어 자리도 채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중앙에 이제 아주문 선수는 이제 당연히 주전이 될 텐데, 아주문 선수가 부상을 한 40여일 앓은 이후에 또 팀을 이적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레버쿠젠에서의 현재 폼은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너무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아주문이 이른바 국대에서도 못할 것이다 라고 너무 단언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로 2명 빠지고 코로나로 3명 빠지고 여기에 아주문, 골리자데는 지금 절정의 폼에서는 좀 내려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요번 이란은 그렇게 세지 않아. 근데 그거는 저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란 선수들이 클럽에서의 폼과는 다르게 약간 또 애국자형으로 변신하는 경우들을 좀 저는 여태까지 네. 종종 봐왔기 때문에 이 아주문 선수의 폼도 너무 우리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미리, 아주문, 골리자데 혹은 뭐 토라비, 아주문, 골리자데 요 정도만 나와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경시할 만한 라인업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투톱 쓰게 되면 아주문 선수 파트너는 사야드 마네시 선수. 이 선수는 국가대표 횟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체 조건도 좋으면서 또 뒷공간 활용이라든가 연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선수라서 제가 봤을 때는 투톱을 쓰면 아주문, 사야드 마네시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안사리 파드 선수는 조커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 혹은 뭐 투톱 쓰면은 아주문, 안사리 파드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구상해본 이란 팀은 멀티플레이어들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곳곳에 지금 중요한 선수들이 빠지기는 했어도 어떻게든 채워 넣으면서 이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는 팀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선수들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약간은 좀 금물이지 않을까. 물론 벤투 감독이나 코칭 스텝이 이란을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란을 강팀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란이 너무 약해졌다는 분위기에도 저는 약간은 좀 반대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혹시 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장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하죠. 이란은 여전히 수비 조직력이 좋고요. 수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또 수비를 강화하는 좀 변칙 전술을 쓸 수도 있어요. 3백을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공격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골 승부를 하기 위해서 수비적인 전략, 라인을 좀 내리고, 하지만 여전히 공격할 때 피지컬적인 무게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있고 역시 무서운 상대인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공백이 좀 많은 이란을 상대로 우리가 홈입니다. 네, 홈 경기에서 못 이기면 그럼 본선 나가서도 1승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공백이 이거는 있는, 사실상 월드컵 본선 경기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번에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해야죠. 이번 기회 아닙니까? 좋은 기회고, 잔디 적응, 그 하이브리드 잔디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 잔디 적응 좀 잘 빨리 해서 요번 요 한 경기만 그래도 잡으면 우리가 아시아에서라도 좀 이제는 좀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순위도 올라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 넘버원이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란이 백스리로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거든요. 왜 가능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멀티플레이어가 많다는 거는 경우의 수도 많다는 쓰리백도 얘기거든요. 썼으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백스리를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윙백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예를 들어 뭐 아미리 선수만 해도 윙어도 할 수 있고 풀백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3백의 윙백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백 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어떤 팀의 프로필을 봤을 때 공격진의 결함이 많고 오른쪽 풀백에 빈자리가 생겼고 중앙 미드필더진에도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공격 숫자를 줄이고 수비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위험이 좀 덜하겠구나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정 경기라는 점까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어쨌든 승점상으로는 지금 이란이 더 앞서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 우리나라 원정에서 비겼다고 보면 다음 경기 때 이란은 일단 승리하고 만약에 이란이 비긴다 하더라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게 대량 득점을 하지 않는 이상 다득점 승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란이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본다면 3백, 근데 3백이지만 사실상 5백이 되겠죠. 네. 전원 수비를 통해서 오히려 좀 수비적으로 잠그는 형태의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란이 아무리 그냥 내려서서 공격해 보세요라고 해도 항상 우리가 그 이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게 어떤 상황인 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골리자데 선수가 측면 수비를 선다면 저는 오히려 이쪽을 우리가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미리 선수는 공수를 다 네. 해봐온 선수인데 반면에 골리자데는 사실 수비 쪽에는 특화된 선수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센터백을 쓴다면 뭐 당연히 이제 백4에서 오른쪽 풀백을 두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백3를 쓴다면 그러면 지금의 선수단으로 봤을 때 골리자데 선수를 오른쪽 윙백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번에 새롭게 발탁이 된 그 에스마일 리파르 선수가 대표팀 경기를 아예 안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로인 선수를 스코치치 감독이 별로 쓸 것 같지 않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험 요소가 좀 있다고 볼 것이고 우리가 고승범 선수를 좀 일단 예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골리자데 선수를 오른쪽 윙백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골리자데 선수가 이쪽에 나온다면 우리 대표팀이 지난번 원정에서도 이 골리자데 선수 쪽을 공략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만약 골리자데가 나온다면 이쪽이 이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집중 공략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란의 전술을 혹은 선수 운용을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소니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니 왼쪽으로 네, 가야죠. 상대에게 네. 부담을 아주 이만큼 안겨주기 위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좀 상대가 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란을 상대할 때 플러스 요소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에 좀 변수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하이브리드 잔디가 아직은 좀 완성이 안 된 건지 은근히 좀 미끄러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좀 봤어요. 지난번 주말에 이제 리그 경기를 보면 서울과 제주 경기 때 선수들이 네. 많이 좀 미끄러졌거든요. 특히 김신진 선수가 좀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 일단 미끄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란도 방심하고 왔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좀 많이 미끄러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실제로 미끄러운 상태라면 그걸 홈팀으로서 조금 더 미리 대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도 우리 좀 들고요. 조커로 깜짝 발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곽윤기 선수 같은 속도로 미끄럽게 이렇게 타면서 측면을 이렇게 타면서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운명의 한판, 숙적과의 한판, 이란과의 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저희가 이란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 위원님 모시고 나눠봤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제 대한민국 대 이란전 말고도 포르투갈 대 터키, 스웨덴 대 체코, 우루과이 대 페루전을 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팀의 경기에 관한 간략한 프리뷰는 이번 한국 대 이란 편을 마치고 다시 새로 한 편을 저희가 더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다른 팀들의 월드컵 예선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